광문중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삼포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개념 열기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학습지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표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T볼 대회에 출전한 두 학교 AB의 10번의 예선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학교 평균을 각각 구하시오. 여러분 평균 구하는 방법 다 배웠죠? A 학교부터 구하면 평균 모든 점수, 10번의 예선 경기 모든 점수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죠. 자, 4점은 몇 번 있냐면 하나, 둘, 그쵸? 더하기 5점, 5점짜리 몇 개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쵸? 그 다음에 6점짜리 2번 이렇게 점수를 얻었네요. 다 더해서 10으로 나눌 건데 자, 5, 6에 30이고 6점, 4점 하나씩 더하면 10점인데 두 개씩 더하니까 20점이거든요. 30이랑 20 더하면 50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평균이 5점. B 학교는 3점부터 있네요. 3점부터 7점까지가 분포가 돼 있어요. 자, 3점짜리는 하나, 둘, 4점짜리 역시 하나, 둘, 5점짜리 하나, 둘, 6점짜리도 두 개가 보이고요. 7점짜리도 역시 하나, 둘, 두 개가 보이네요.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볼게요. 3점, 7점 더하면 10인데 두 개 더하니까 20이고 4, 6 더하면 10인데 두 개씩 더하니까 20이고 2, 5, 10인입니다. 그럼 20, 20, 10 더하면 50이 되겠네요. 10으로 나누면 평균은 역시 5가 됩니다. 그래서 A 학교랑 B 학교랑 두 학교가 평균은 같아요. 그럼 예선 경기를 치렀는데 본선에 어떤 학교를 내보내는 게 좋을까요? 평균이 같으니까 평균 실력은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평균이 같을 때 또 어떤 걸 비교해야 될까요? 탐구 2를 좀 볼게요. 자, 두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비교하여라.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린 거를 선생님이 학습지에 넣었어요. 자,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A 학교는 아까 5점짜리가 6번이었고 4점, 6점 2번씩이었죠. 막대 그래프로 잘 표현이 됐고요. B 학교도 각 3점, 4점, 5점, 6점, 7점이 모두 다 2번씩 막대 그래프 다 2씩 올라와 있죠. 자,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포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A 학교는 둘 다 평균이 5점이지만 A 학교는 평균적으로 5점을 내는 확률이 10번 중에 6번이니까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5점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학교가 A 학교겠다. 그쵸? B 학교는 근데 어떨까요? B 학교는 본선에 만약에 나갔을 때 물론 7점도 낼 수도 있지만 3점 못하면 3점도 막 낼 학교죠. 그쵸? 5점 낼 확률이랑 3점 낼 확률, 7점 낼 확률 다 똑같잖아요. 같은 빈도수로 지금 점수가 3점에서부터 7점까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B 학교가 본선에 나갔다고 해도 이 평균 점수인 5점을 안정적으로 낼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A 학교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A 학교를 본선에 내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점, 평균 점수인 5점을 훨씬 더 낼 가능성이 높죠. A 학교를 내보냈을 때 5점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가 더 적중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더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점수가 못해도 4점은 낼 거니까. 3점은 한 번도 안 냈잖아요. 그쵸? 얘보다는 얘가 더 뭔가 안정적. 4, 5, 6 요 정도에서만 점수를 낼 거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자료가 있을 때 평균을 가지고 평균 뭐 실력이 누가 높다 낮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평균이 같을 경우에는 분포 상태를 보고서
어떤 자료가 더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자료의 분포 상태라는 게 물론 말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얘는 3점에서부터 7점까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많이 흩어져 있다. 그쵸?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어요. 범위가 넓죠. 3점에서부터 7점까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작다. 뭐 이렇게 한글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수학을 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숫자를 다루는 학문인데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그 정도를 하나의 숫자, 그림도 아니고 글씨도 아니고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자,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삼포도라고 할 거예요. 자, 삼포도의 정의를 쓰시오.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이거를 삼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분포 상태를 비교하시오. 분포가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삼포도는 아니죠. 이건 삼포도가 아니에요. 이걸 어떤 숫자, 얘가 흩어져 있는 정도는 하나의 숫자, 얼마, 숫자 뭐 3, 뭐 4 이런 식으로 얘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 뭐 1이다. 이런 하나의 숫자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삼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편차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편차는 쉽게 얘기하면 평균과의 차이 이런 거거든요. 자, 이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건데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 먼저 찾아볼게요. 왜냐면 평균이 가운데 있는 거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는 뭐 가운데를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보겠습니다. 자, 이걸 편차라고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A의 이 예선 점수 값 10개, 이 자료의 값에서 평균인 5를 뺄게요. 자, 4점은 평균 5점을 빼면 4 빼기 5가 되겠죠? 4 빼기 5를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게 평균과의 차이입니다. 평균 5점보다 이 4점은 1만큼 작은 값이죠. 그쵸? 이게 바로 편차가 되는 거예요. 편차. 그 다음에 여기 5는 편차가 얼마예요? 평균 5랑 차이가 없죠. 0입니다. 0. 여기서 여기 다 5점이니까 편차가 다 0,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점은 편차가 얼마일까요? 자료의 값 6에서 평균 5를 빼면 1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6은 평균과 차이가 1밖에 안 나요. 그쵸? 1, 근데 1만큼 크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5는 편차가 평균과의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는 평균보다 1만큼 작죠? 마이너스 1. 5는 평균과 같죠? 0. 6은 평균보다 1만큼 큽니다. 플러스 1. 5는 평균과 같습니다. 0. 이렇게 됩니다. 자, A 학교에 편차를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차의 합을 생각해 볼게요. 이 편차들 다 더하면 어떨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하면 없어지죠? 편차는 다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쇄해서 합이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학교의 편차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B학교 점수 보면서 편차 구할게요. 3점은 평균보다 2점이 작아요. 마이너스 2. 그렇죠. 두 번째, 4점은 평균보다 1만큼 작아요.
3점은 2만큼 작아요. 5점은 편차 평균과 차이가 없고요. 0이고 4점은 평균보다 1만큼 작아요. 5점은 0. 그 다음에 6은 플러스 1이죠. 평균보다 1만큼 커요. 그 다음에 7점은 평균보다 2만큼 크고 6점은 다시 플러스 1, 7점은 평균보다 2만큼 크죠. 이렇게. 그래서 B 학교도 편차 여기 합 구하라고 돼 있는데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다 더하면 역시 0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의 특징 두 번째, 편차의 합은 항상 뭐가 된다? 자, 0이 되는구나. 이게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편차란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이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온다. 이게 두 가지 편차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편차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건데, 평균보다 뭐 얼마큼 큰지 작은지, 그쵸? A 학교는 확실히 편차들이 평균과의 차이들이 작아요. 그쵸? 평균과 같거나 0, 평균과 같거나 뭐 1 크거나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1 크거나 1 작거나. B 학교는 뭐 2 차이 나고 그쵸? 플러스 2 크거나 2 작거나 평균보다 1 크거나 1 작거나 그쵸? 딱 봐도 B라는 학교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그런 정도가 더 큰 거를 알 수 있죠. 이 편차들의 분포만 봐도. 근데 이 편차는 어때요? 편차는 삼포도가 될까요? 편차는 삼포도일까요? 아니죠, 그쵸? 왜냐면 이게 뭔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냈지만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B라는 학교에 편차가 총 10개가 있고요. A라는 학교도 편차가 10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포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건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이 평균과 떨어진 거리들을 나타낸 이 편차들 가지고 뭔가 하나의 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의 수. 여러분 이런 10개의 자료를 가지고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대표값이라는 거죠. 평균 같은 걸 구하면 여러 자료들의 값을 딱 하나의 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A 학교랑 B 학교랑 분명히 흩어져 있는 정도가 다른데 평균을 구하려고 다 더해봤더니 평균 구하는 방법이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더하면 편차가 동일하게 0이 나와요. 편차의 합이. 그래서 삼포도를 그냥 이 편차들을 그냥 더해가지고는 삼포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만나면 상쇄되기 때문에 이 합이 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쇄되는 거를 없애려면 즉 이 음수들을 어떻게 하면 양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얘가 양수가 되면 더해서 0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음수들을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절대값도 물론 있지만 제곱하면 양수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편차들을 제곱을 합니다. 방금 구한 편차들 제곱하면 양수로 다 바뀌겠죠? 그 다음에 걔네들 양수로 바뀐 애들을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0이 아닌 값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은 편차를 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나온 그 편차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을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게 바로 평균 구하는 방법이었죠? 요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쉽게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기억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쉬웠거든요. 자, 얘가 분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분산은 편차들을 제곱해서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편차들을 제곱한 값들로 분산을 구했거든요.
얘를 다시 원래 사이즈, 원래 편차들의 어떤 표준적인 그런 값 사이즈로 줄여주려면, 제곱한 거 다시 원래 사이즈로 줄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루트를 씌우면 되죠. 2를 제곱하면 2는 4, 그쵸? 4가 되는데 얘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방법이 루트 씌우는 거죠. 루트 4가 바로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분산에다가 이 제곱한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 그런 값을 편차들, 원래 편차들이 어떤 표준적인 값을 대변하는 그런 값들이 되겠다. 해서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 분산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죠. 물론 양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삼포도가 될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실제로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학교, B학교 요거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여기에서 A학교의 편차들이 아까 요렇게 나왔었는데 분산을 한번 구해 볼게요. A학교 분산을 구하면 이 편차들 아까 구한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냥 더하면 0 나오니까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 볼게요. 자, 1 4개 더하면 4거든요.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1 4개 더하면 4고 자료는 총 10개니까 분산이 0.4입니다. 그 다음에 B학교 분산은 자, 이 편차를 제곱을 다 해서 이제 더하면 되겠죠? 제곱해서 더하면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 1하고 4 더하면 5니까 5가 총 5개 나오죠. 그쵸? 여기 1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25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곱해서 다 더하면 25 얘를 10으로 나누면 25 맞습니까? 4, 1, 4, 1, 1, 4, 1, 4 그쵸? 5, 5, 5, 5 하나, 둘, 셋, 넷 5가 5개 그쵸? 4개입니까? 5, 20 네. 네. 그래서 25 분산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숫자들이 4, 1, 4, 1 이런 애들을 평균 내니까 당연히 0, 1, 0, 1 평균 낸 것보다 훨씬 당연히 크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을 딱 보면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B가 더 크다는 거를 이 0.4보다 2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값이 됩니다. 얘가 분산이 0.4가 나왔고 얘는 2가 나왔어요. 자, 이 숫자가 0.4보다 2가 더 크죠. 그쵸?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이 숫자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2이므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더 큰 거구나. 이 그래프가 없더라도 분산을 보면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누가 더 큰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산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 이 2라는 숫자로 B라는 이 학교의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삼포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역시 생각해 볼게요. 표준 편차는 얘의 표준 편차는 0.4 루트 0.4 B 학교의 표준 편차는 루트 2죠. 그렇죠? 이 표준 편차라는 수치만 갖고도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비교할 수 있죠. 루트 0.4보다 루트 2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런 숫자로 표현한 것이 되니까 표준 편차도 3포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분산이 아까 요 B 학교의 분산이 2가 나왔었는데요. B 학교의 편차들은 아까 보면 마이너스 2부터 해서 0, 1 이런 식으로 1, 뭐 마이너스 1도 물론 나왔네요. 2 이런 식으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제일 0인 거부터 해서 2까지 이게 B 학교의 어떤 편차였잖아요.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면. 근데 분산이라는 값은 그러니까 요거를 대표하는 값들이 아니에요. 0부터 2 사이에 어떤 중간에 있는 값이 나오지 않고 2라는 값이 큰 값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얘네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편차들을 대변하는 값은 사실 아니다. 분산된 정도는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숫자지만 흩어져 있는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숫자지만 이 편차들을 대변하는 그런 수치는 아니다. 이 분산이 편차들을 대변하는 그런 수치는 아니다. 근데 여기다 루트를 딱 씌움으로써 이 루트 2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4 이런 값이잖아요. 1.4142 이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0과 2 사이의 중간에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차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수치에 해당하는 게 되죠. 표준 편차. 루트를 다시 씌웠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설명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뒷페이지 넘어가서 자, 분산과 표준 편차는 3포도가 된다 안 된다? 3포도가 맞다. 그래서 3포도의 구체적인 얘가 분산과 표준 편차다라고 했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말고도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냈다면 다 3포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개념들이 이해가 되시죠? 3포도는 어떤 하나의 공식이 아니에요. 분포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걸 다 3포도라고 부르고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구하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이렇게. 자, 그럼 예제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 5명의 한 달 동안 대중교통 이용하는 횟수가 있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분산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쵸?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를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을 먼저 구해야 평균과의 차이인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분산 구하려면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다. 자, 평균을 구하면 자료 5개를 다 더하고 5로 나누면 되죠. 8이랑 2 더하면 10이고 6이랑 4 더하면 10이니까 25. 25를 5로 나눠서 평균이 5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야 되겠네요.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 자, 6은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1만큼 큽니다. 얘는 평균과 차이가 없고요. 얘는 평균보다 3 크네요. 평균 5보다 3만큼 작고요. 평균 5보다 1만큼 작은 수예요. 편차들은 그냥 더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있어서 0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더하면 분산을 구할 수가 없고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야 분산이다 그랬습니다. 자, 편차 제곱의 평균 할게요. 이거 제곱하면 1, 이거 제곱하면 0, 이거 제곱하면 3, 3은 9, 이거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이죠. 자, 이거 1, 9, 9, 1 더하면 평균 구하면 20이죠? 1하고 9 더하면 10이니까 10, 2개 20. 20을 5로 나누니까 분산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차들이 아까 평균과의 떨어진 거리가 0부터 1도 있고요. 0부터 3까지 정도 나오는데 분산은 4라는 값이 나왔죠? 요거를 대표하는 값은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큰 값이 나와요. 더 큰 값이 나오는 이유는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1, 9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려주려면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게 바로 표준 편차였다 그랬죠. 표준 편차는 루트 4, 즉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 2는 이 편차들 있죠? 편차들 0부터 평균과의 떨어진 거리가 0부터 3까지인 이 편차들의 어떤 대표적인 값이 0하고 3 사이의 값이 나오죠? 0하고 3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이게 0하고 3 사이 값인데 2라는 거는 약간 3에 조금 더 가까운 건데요. 왜냐면 0 이런 게 이제 하나밖에 없죠. 0은 하나고 그 다음에 좀 큰 값이 3은 두 개나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하고 거의 3 중간 정도로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0은 하나밖에 없고 여튼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동영상 멈추고 풀어보셔도 돼요. 자, 풀어보셨으면 각자 풀어보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볼게요. 재현이와 세원이가 5번의 볼링 경기를 해서 얻은 점수입니다. 자, 딱 보면 재현이가 지금 점수가 훨씬 높죠? 얘는 120점대, 얘는 90점대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재현이부터 평균을 구해볼까요? 재현이는 평균이 지금 120 얼마는 나올 것 같아요. 재현이 120 얼마 나올 거고, 자, 여기 다른 부분이 지금 1의 자리만 달라서 1의 자리만 가지고 평균을 선생님이 구해볼게요. 0, 6, 9, 4, 2니까 6, 4 더하면 10 나올 거고, 15, 15 나누기 5 하면 3, 그쵸? 123이 평균이 나올 것 같네요. 평균 맞게 구했나 편차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편차가 평균 123보다 3 작고 얘는 3 크고 얘는 0이네요. 그 다음에 1 크고 얘는 마이너스 1 크고 더하면 0이 나오니까 편차 맞게 구했어요. 편차의 합은 0이어야 되니까. 다음에 이 편차들을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제곱해서 평균 구하는 게 바로 분산이다 그랬습니다. 자, 9, 0, 1, 1 이렇게 더해서 자료가 총 5개죠. 예, 20 나누기 5니까 이게 분산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뭘 씌우는 거라 그랬죠? 그쵸, 루트 씌운 거죠. 루트 4니까 이게 바로 표준 편차죠. 네, 이제 세원이 구해볼게요. 세원이 평균 얘는 90점대니까 90 얼마 나올 거예요. 자, 1의 자리수만 보고서 평균 한번 여러분은 그냥 다 하셔도 돼요. 5개 더하고 나누기 5 이렇게 여러분 원래 아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10, 25 나오는 것 같은데요. 10, 25 나누기 5 하니까 95, 평균 95 나오는 것 같습니다. 편차 구해볼게요. 얘는 평균보다 3점 잡고 얘는 1점 높고 2점 낮고요. 평균보다 3점 높고 1점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서 0이 되니까 네, 평균이랑 편차를 맞게 잘 구했습니다. 자, 얘를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제곱해서 더 평균을 내면 이게 분산이라 그랬죠? 9, 1, 4, 9, 1 이렇게 되고요. 나누기 5 해야 되는데 10, 24인가요?
24. 그렇네요. 24 나누기 5 하면 5, 4, 20, 5, 8에 40 이렇게 되나요? 이게 분산입니다. 아까 재현이보다는 세원이가 분산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4.8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혹시 잘 맞게 구했죠? 네, 네. 그래서 재원이랑 세원이는 평균을 보면 당연히 재원이가 월등하게 좋은 실력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혹은 분산을 가지고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원이와 세원이 중에 볼링 점수의 변화가 더 적은 사람을 말하여라 그랬으니까 점수가 들쭉날쭉한 폭이 훨씬 더 적은 사람을 물어본 거거든요. 누구겠어요?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적은 거. 즉, 표준 편차나 분산이 더 적은 걸 얘기합니다. 그쵸? 누가 더 적습니까? 재원이가 되겠네요. 재원이가 점수의 변화가 들쭉날쭉한 정도가 더 작다. 그 이유는 분산이 얘는 분산이 4고 얘 분산 4.8이었잖아요. 그렇죠? 분산이 더 여기 세원이보다 분산이 더 작기 때문이다. 또는 표준 편차가 세원이보다 더 작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서 수학일기 작성해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